68세 김옥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다가온 따뜻한 위로. 그것은 45세 사위 이진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금단의 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지연이 어머니 집에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진수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방, 이 깍두기 어때? 좀 짜나? 아니에요. 딱 좋아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지연은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왜 연락 안 하고 왔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개의 그릇과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점심을 함께 먹고 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둘이서 점심 드시고 있었네요.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에는 며칠 전 받은 충격적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낸 그 사진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 요즘 진수 씨가 자주 오네요. 집에 고칠 일이 많아서. 네 남편이 참 고맙다.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당신 일은 언제 해요? 점심시간이나 일 끝나고 잠깐씩 와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걱정.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옥분과 진수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거야? 동네 분이 보내주셨어요. 조심하라고요. 지연아, 오해하지 마. 어머니와 나는 오해. 이게 오해예요? 매일 와서 둘이 밥 먹고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뭘 하신 거예요? 엄마도 이상해요. 자위가 매일 와서 밥 먹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집은 안 그런다고요. 지연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라.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라.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이 평온했던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68세 옥분의 외로움과 45세 진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바쁜 딸 지연. 이들 사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에 작은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김옥부는 오래된 대청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68세가 된 옥분에게는 그 멜로디마저 쓸쓸하게만 들렸습니다. 에구, 남정네 하나 없이도 별 탈 없이 굴러가네. 옥분은 중얼거리며 물걸레를 꽉 짜서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누렇게 바랜 달력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셋째 해,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늘 북적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더욱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대구 장터에서 사온 열무김치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 한편에서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는 경로당에서 화투치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혼자 사는 신세인데 어찌 그리 즐거워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저리 가서 놀까? 혼잣말을 하던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격상 북적거리는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좋았고 무엇보다 남의 집 험담이나 동네 소문 같은 얘기들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라디오나 들으며 살림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때 마당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싱크대에 또 샌다면서요? 목소리의 주인은 이진수였습니다. 45세의 건실한 사위가 헌 와이셔츠 팔을 걷어붙이고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3년 전 지연이와 결혼한 이후로 옥분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아이, 이서방 오지 말라 했는데. 네 출근해야지. 옥분은 마음으로는 고마웠지만 입으로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진수가 자신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수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인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안일은 대부분 옥분이 혼자 해결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현장 오후에 들어가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진수는 물새는 배관을 조심스럽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렌치를 돌릴 때마다 근육이 팽팽해지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괜히 뒤로 돌아서서 주전자에 둥글레차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기분이 드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이는 또 야근이가? 옥분이 물었을 때 진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 마감이라 잘 버티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진수는 혼자서 집안일과 장모 뒷바라지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옥분도 딸이 너무 일만 하는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수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서방. 옥분은 말끝을 흐리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사위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밥상 한 끼 더 차려주고 차 한 잔 더 내어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쿵쾅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수리를 마치고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배관 좀 오래됐네요. 아예 갈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가? 돈 들어가는 일이지 뭐. 제가 자재 좀 알아볼게요. 그리 비싸지 않을 거예요. 진수의 세심한 배려에 옥부는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진수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고마움을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거라. 옥분이 둥글레차를 따라주자 진수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로당 웃음소리와 처마 끝 빗방울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평온한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집에서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나? 어머니가 반찬 싸주신 거 있어서 잘 먹고 있어요. 지연이가 요리를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간단한 건 할 줄 아니까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옥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늘 바쁘고 집에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을 텐데 얼마나 쓸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비는 점점 그치고 있었고 마당에 심은 봉숭아 꽃이 빗방울을 머금고 더욱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옥분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위를 올려다보니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큰 대야를 놓고 물을 받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 참, 비 새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네. 옥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지연에게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요즘 딸은 늘 바빠서 전화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망설이다가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 미안한데 내일 좀 봐줄 수 있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옥부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 사위에게만 부탁하게 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진수는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수는 사다리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현장 일을 늦춰가면서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진수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부는 아래서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이쪽 기와가 깨졌네요. 그리고 처마 쪽 나무도 좀 썩었어요. 내가 번쩍 들다 깨먹었나? 늙은이 팔자도 허벌나네. 옥부는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집안 곳곳이 낡아가는 것을 보면 자신도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척척 해결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진수는 지붕 위에서 내려와 공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가져온 기와와 방수 재료를 보며 옥부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재비도 진수가 자기 돈으로 사온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돈은 내가 줄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진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내내 지붕을 수리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옥부는 중간중간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서 올려보냈습니다. 진수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며 왜인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옥부는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이서방, 밥 먹고 가거라. 된장찌개 끓였다. 현장에 들어가야 해서 한 끼 걸으면 안 된다. 잠깐만 들어와. 진수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열무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까지. 진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가 이런 맛을 못 내거든요. 아이, 뭔 소리야. 지연이도 배우면 잘할 텐데. 옥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진수가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요리를 못하는 것은 옥분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위가 굶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서방, 앞으로 점심때 되면 여기 와서 먹거라. 그럴 수는 없죠. 너무 패가 될까봐. 무슨 패야? 혼자 먹기도 심심한데 같이 먹으면 좋지.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해 보이던지 옥부는 자꾸 반찬을 더 올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아들을 챙기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수가 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우산을 하나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들고 가거라. 괜찮아요. 차까지만 뛰어가면 되니까. 안 된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옥부는 방강제로 우산을 진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옥부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진수가 우산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왜인지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오히려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진수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는 모습, 고맙다고 말할 때의 진실한 눈빛, 그리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까지. 저녁이 되어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붕은 괜찮아졌어요? 응, 진수가 와서 고쳐줬다. 고마우네. 제가 바빠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니는 일이나 잘해라.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보다 사위가 더 자주 와서 돌봐주는 현실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수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누워 있는데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완벽하게 고쳐놓았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함께 말입니다. 옥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수는 약속한 대로 점심시간에 옥분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옥분도 모르게 진수가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하게 되었고 반찬도 하나씩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겠네요. 진수가 들어오며 말하자 옥분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진수는 늘 감탄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진수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서방, 좀 더 먹거라. 너무 말랐다. 충분히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김할머니가 우연히 옥분을 만났습니다. 옥분아, 요즘 사위가 자주 오던데? 응, 집 수리할 일이 있어서. 매일 오나? 점심때마다 보이던데? 김할머니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옥부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하다가 배고프면 오지 뭐. 그래도 매일은. 지연이가 알고 있나?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연이에게 진수가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웃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갑자기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나간 옥부는 권사님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권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옥분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지내죠. 사위분이 효자시더라요. 자주 오신다면서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옥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고칠 일이 있어서 가끔 와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오신다던데요? 동네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박 권사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권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진수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른 권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차마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지만 수상하다는 시선이었습니다. 별 이유 없어요. 그냥 효성이 지극한 거죠. 옥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방, 당분간 점심은 안 와도 될 것 같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니도 바쁠 텐데 매일 오기 힘들잖나. 전화 너머로 진수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 눈이 있어서. 옥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미안하다, 이서방.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옥부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점심상, 진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던 뿌듯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진수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구를 갈러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부엌 전구 나갔다면서요? 아, 그것도 그냥 둬도 되는데. 밤에 위험해요. 금방 갈아드릴게요. 진수는 사다리를 놓고 전구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아래서 사다리를 잡아주며 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진수가 조금 여위어 보였습니다. 이서방,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진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거절한 이유로 진수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구를 다 갈고 진수가 내려오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서. 한 잔만. 고마운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진수는 마지못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괜찮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주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마웠다. 정말로.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던 진수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니까요. 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수가 나간 후 옥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수와의 관계가 정말 단순한 효도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수를 기다리게 되고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과연 그저 고마움일 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점심 방문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 수리나 마당 정리를 핑계로 찾아왔습니다. 옥분도 그럴 때마다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했고 가끔 간단한 반찬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지만 완전히 거리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진수는 마당에 배수로가 막혔다며 삽을 들고 왔습니다. 장마철이라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마당이 질척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파놓으면 물이 잘 빠질 거예요. 이서방, 힘든 일을 왜 혼자 하려고 해? 동네 아저씨들한테 부탁하지.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진수는 이미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진수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냉수를 끓이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이서방, 잠깐 쉬어가거라. 옥분이 차가운 보리차를 건네자 진수는 고맙다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옥분은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가 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까지도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우시죠? 부엌에서 바람이라도 쐬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쉬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진수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이 넘는데도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가 많지? 네, 지연이가 야근할 때가 많아서요. 외롭지 않나?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외롭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서 나야 뭐 익숙하지. 하지만 옥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매일 밤이 길고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그 외로움이 많이 달래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옥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어머니 뵙는 게 좋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정적에 잠겼고 옥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도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마이너스 카메라 셔터 소리였습니다. 옥분과 진수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사람의 기척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뭐지? 지금 누가? 진수가 일어나려 하자 옥분이 말렸습니다. 그냥 둬라. 별거 아닐 거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들의 모습을 찍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지연이의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동네에서 입담 좋기로 유명한 이장의 조카였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 속에는 옥분과 진수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 장모님 집에서 매일 이러시던데요? 두 분이 너무 가까워 보여서 조심하세요. 사진은 교묘한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아주 가깝게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는데 앵글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사진은 진수가 땀을 닦는 모습을 옥분이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어머니 집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업무 실수도 몇 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또다시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효도라기에는 너무 자주 만나고 있었고 사진 속 분위기도 보통의 장모와 사위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그날 오후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 사진들이 주는 의미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일에만 빠져 있는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한 지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그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들어갔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마당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진수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방, 이 깍두기 어때? 좀 짜나? 아니에요. 딱 좋아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연이한테도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지연은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옥분이 당황하며 일어났고 진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그릇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하고 왔어? 진수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둘이서 점심 드시고 있었네요? 응, 이서방이 마당 정리해주고 있어서. 옥분의 설명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일손 도움이라면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수가 자주 오네요? 지연의 질문에 옥분은 움찔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에 고칠 일이 많아서. 네 남편이 참 고맙다.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일은 언제 하세요? 지연이 진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일 끝나고 잠깐씩 와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걱정?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옥분이 불안하게 물었지만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옥분과 진수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거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네 분이 보내주셨어요. 조심하라고요. 지연의 말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어머니와 나는. 오해? 이게 오해예요? 매일 와서 둘이 밥 먹고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뭘 하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옥부는 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서방은 그냥 엄마도 이상해요. 사위가 매일 와서 밥 먹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집은 안 그런다고요. 지연의 말에 옥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되었을 뿐이야. 진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왜 몰래 이런 식으로? 몰래가 아니면 뭐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연이 소리를 지르자 옥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라.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라.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진수가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들어가서 뭘 이야기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연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진수 씨, 당분간 여기 오지 마세요. 지연아. 진수가 막으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엄마도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연이 나가려는 순간 옥분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오해하지 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옥부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차 한 잔 마신 게 뭐가 잘못됐나? 옥분의 울음소리에 진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가겠어요. 지연이 마당문을 나서려는 순간 옥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하지만 비를 맞으며 나온 옥분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급히 달려가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지연도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엄마. 옥분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지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옥분을 돌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옥부는 미세한 뇌진탕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을 앞에 두고 지연과 진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진수가 먼저 나서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딸이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도 제가 먼저 왔으니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간호사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보호자 아무나 한 분만 서명해 주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실 때까지 조용히 해주시고요. 결국 지연이 서명을 하고
두 사람은 병실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옥분이 깨어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옥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엄마, 병원이에요. 기분 어떠세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도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서방도 있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쓰러졌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지연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교회 박 권사가 들어왔습니다. 옥분 권사님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급히 왔어요. 고맙네, 박 권사님. 박 권사는 지연과 진수에게도 인사를 한 후 옥분 곁에 앉았습니다. 옥분 권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권사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이장 조카가 보낸 사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박 권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 요즘 동네에서 말썽이 많아요. 사람들 사진 찍어다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진 원본을 봤는데 사실 그날 저도 옆에 있었어요. 앵글을 조작해서 둘만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박 권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옥분과 진수 외에도 박 권사와 다른 동네 아주머니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함께 반찬 나눔 봉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이진수 씨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마당 정리를 했던 거예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본 사진은 일부만 잘라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조작된 거예요. 그 조카가 부동산 업체랑 손잡고 이 동네 집들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집은 빨리 처분해야 한다면서 옥분 권사님한테도 계속 집 팔라고 했어요. 박 권사의 설명에 진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진수 씨가 더 자주 와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가 속아서 집을 팔까봐 걱정되어서요. 옥분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요즘 그 조카가 자꾸 와서 집값 얘기하고 서울 가서 딸과 함께 살라고 했어.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을 의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수 씨,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진만 보고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도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되어서.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시죠.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옥분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를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어머니와 지연이 사이를 생각해서. 박 권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풀렸으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요. 박 권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수 씨,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진수 씨도 어머니 돌봐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저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겠다. 나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너한테 말할게.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서방, 니는 정말 대단하다. 그 조카놈이 날 속이려는 것도 알아차리고.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니까요. 진수의 말에 옥분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진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정말 단순한 고마움이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남편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지연의 제안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옥부는 진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옥분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동네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조작된 사진 이야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소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불씨가 있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노인들 속여서 집 빼앗으려고 한다며 분개했습니다. 이장은 결국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고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옥분 씨, 진수 씨, 그리고 지연 씨까지 모두 나와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장의 연락을 받고 옥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또다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소문은 더욱 커질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다. 니까지 이런 일에 끌려들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정말 단순한 효도였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평소 수다를 좋아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옥분과 진수, 지연이 앞자리에 앉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괜한 오해와 소문 때문에 한 가족이 고생하고 있어서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장은 먼저 부동산 업체와 결탁한 자신의 조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조카가 사진을 조작해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고 부동산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조작됐다지만 그래도 사위가 매일 장모 집에 오는 게 보통 일인가? 맞아. 아무 일 없으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들의 질문에 지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에만 빠져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신 어머니를 돌봐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사진만 보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를 의심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자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지내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진수의 솔직한 고백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머니와 지연이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이자 이번에는 옥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인가 보네. 옥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관 안은 조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아, 나는 68살 늙은이다. 남편 죽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고 이서방이 와서 도와줄 때 고맙고 든든했던 것도 사실이다.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사위한테 마음을 기댄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나는 딸의 어머니이고 이서방은 내 사위다. 그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옥분의 말에 교회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박 권사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옥분아, 네 말이 맞다. 사람이 어찌 마음이 안 흔들리겠나. 중요한 건 선을 지키는 거지.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고 괜한 소문은 퍼뜨리지 말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도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했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옥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관을 나오면서 지연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진수 씨는 어머니 댁 방문 횟수를 좀 줄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동네 수리센터나 다른 분들께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연이한테 미리 말하고 올게요. 옥분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우리 모두 조심하자.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해는 어느 정도 풀렸지만 앞으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옥부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의 해명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옥분의 마당에도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고 실버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옥분 씨,
오늘 요가 동작 정말 좋아졌어요. 복지관 강사가 칭찬하자 옥부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울 건 배워야지요. 옥부는 봉사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였는데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겉절이 맛있게 담갔어요. 고맙네, 옥부나. 네가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옥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진수에게만 의존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대문 옆에 새로 달린 방범 카메라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가 설치해 준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기록되는구나. 하지만 옥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명하게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약속한 대로 지연과 진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에만 방문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시래기국 끓였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진수는 마당의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들은 여전히 도와주었습니다. 이서방, 고추 모종 심을 때가 됐네. 네, 다음 주에 모종 사다가 심어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더 활기차 보여요. 그런가? 뭔가 배우고 사람들 만나니까 재미있더라. 옥부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수에게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지 않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어.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옥분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엄마,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이상하게 보나요? 지연의 질문에 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 내가 봉사활동도 하고 바쁘게 다니니까 오히려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동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옥분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옥분 자신이 당당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진수와 지연이 돌아간 후 옥분은 혼자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새 달력을 벽에 붙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건강하게 살기, 새로운 것 계속 배우기, 그리고 옥분은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옥부는 이것을 올해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위로와 의존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다. 저녁이 되자 옥부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 요가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내일 김치찌개 끓여서 가져갈까? 좋지, 좋지.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옥부는 부엌에서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서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옥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수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사위로서, 든든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겠지. 옥부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있고 오후에는 독거 어르신들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하다.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지만 옥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8세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그것이 옥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옥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